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예비후보들의 첫 경선 토론회가 JTBC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과 이를 방어하는 논리를 주고받으며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회 초반, 김영태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양충모 후보가 SNS에 올린 경찰 수련원 예산 확보 성과를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며 지적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남원의 김철수 서장님, 여러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굉장히 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짓이다. 제가 작년 8월부터 예산실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에 제가 답변을 다 했고요. 통화한 기록,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보낸 기록 다 제출했고요.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양 후보는 이정린 후보에게 16년 의정활동 동안 남원목 찾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도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우리 남원에 가져왔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 남원목 찾기가 제대로 됐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또 동북권 특별회계 제가 들어갔을 때 50억인데 60억으로 늘려서 이게 회기 지원 금액이 끝났는데 더 연장해서 지금 해년마다 계속 60억씩. 이 후보는 김원종 후보의 공약을 겨냥했습니다. 연간 18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1,3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8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우리 인구 7만 4천 잡고요. 본다 보면 1,33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런 재원을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인지 좀 걱정돼서. 시비로 100만 원을 먼저 책정을 해서 약 700억 가량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남원시가 모노레일 하나로 500억을 지금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런 통원 사업만 안 해도 저는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종 후보는 김영태 후보의 질문에 답하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 후보 내정설과 낙하산 인사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낙하산 인사다, 아니면 특정인을 지정을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남원에서 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양충모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약 1년 남기고 갑자기 등장한 배경을 놓고 남원 시민들 사이에서 외부에서 데려왔다 이런 말이 이제 공공연히 돌았고요. 1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과 반박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남원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6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창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재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고창군 행정은 김영식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주민 불편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6대 중점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공직자로서의 본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일부 언론이 식비 제3자 대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8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언론 보도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허위이고 조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하루 앞두고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도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날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의원 측도 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이 학생 체육 관련 예산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시민단체들은 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일행이 출장 목적과 무관한 공연까지 관람했다며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등 5명의 전북교육청 직원이 지난 2월 학생 체육 관련 예산 3,700여만 원을 들여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사용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출장비를 반납받았지만 단체는 외부 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제 씨는 모악산 도립공원 일원에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제 씨는 산악관광지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8일 착수해 사업 기반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악산의 자연 경관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3개 테마 9개 세부 사업이 진행됩니다. 시는 꽃빛과 낭만이 머무는 김제 모악산이라는 기획으로 차별화된 야간 경관과 감성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꽃빛과 낭만이 머무르는 모악산을 캔샵으로 다양한 테마 공간과 감성 콘텐츠를 조성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주요 분야인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체계가 정읍 지역에 구축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읍시는 8일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을 정읍시 신정동 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공유 인프라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것으로 연면적 7,900제곱미터 규모의 기업 개별 입주 공간 40실과 공동 생산 장비실, 상온 냉장 물류 창고 등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농축산 미생물 분야 기업들은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생산 설비가 없어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7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지법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24년 뇌졸중과 심장 스텐트 시술 이후 의사의 권유로 요양과 생활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읍시장 예비후보들이 의혹을 제기한 해당 토지는 절대 농지로 투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이어 실제 농지 이용 방식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모내기와 방제, 수확 등 주요 농작업은 농협에 위탁했지만 물 관리와 제초, 논두렁 관리 등은 동생과 함께 직접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의사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그 밭에다가 농막이라도 좀 짓고,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시장 그렇게 아웃되고 나면 시내에서 사는 것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있어 거기다 농막이나 짓고 좀 해야 되겠다,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산 것이고요.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의 예비경선 득표율 허위 공개와 유포 행위를 적발하자 김 후보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일을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며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7일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득표율 비공개 원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표 참관인의 실수로 몇 명의 지지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즉시 확산을 막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우리 장담극이 문화부터 지역의 별미와 특별한 주전부리까지 즐기는 순창만의 체험형 미식여행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전통장을 담그고 우리 맛을 즐기며 그 과정을 SNS로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현장,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마련된 한 체험장. 외국인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식품 명인인 강순옥 여사의 지도 아래 장담그기에 한창입니다. 우리 담을 때는 메주가루 먼저 들어가고 소금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가 그런데 뜨거우면 안 된 게 식히려면은 이 조청물.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껏 재료를 섞고 이름표까지 붙이며 한국 전통의 맛을 직접 느껴봅니다. Taste, I think the different thing is also the color. This is very drunk and also like the thickness. It is very thick compared to the one I tried. But honestly, I prefer this one, like my personal taste. 발효 테마파크에서는 막걸리 빚기 체험도 이어졌습니다. 누룩과 쌀이 술로 변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한 외국인들은 한국 발효 문화의 섬세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It was very interesting. Usually I drink makgeolli, but I never try to make it. 날짜 내일이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에서 온 참가자들. 고추장 불고기와 보리 비빔밥 같은 지역 대표 음식은 물론 특별한 주전부리까지 맛보며 순창 미식의 매력을 즐겼습니다. 때마침 열린 벚꽃 축제 기간. 꽃이 만개한 경천과 양지천 산책로를 거닐며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기로 순창의 봄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When I got here and saw the cherry blossoms, I was so amazed and I couldn't help but smile. It was just so beautiful and I was so amazed by, the beauty of this place. It's a really great vibe and I really enjoyed here. Yeah, and we just joined to the dancing, by the way. It was really cool. I'm sweating now, but I'm so happy to be a part of it. 순창구는 이처럼 외국인의 시선으로 기록된 영상들을 글로벌 관광 마케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요즘 K푸드가 열풍이잖아요. 네. K푸드의 맛의 뿌리는 발효하고 장입니다. 외국인들하고 2박 3일간 순창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인의 맛이 에디에서 기원을 하고 있고 장이라고 하는 한국 소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순창에서 알아서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전통 장맛을 경험하기 위해 찾는 순창. 전통 문화에 디지털 감성을 입힌 이번 시도가 순창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지역 관광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김제시는 2년 연속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소시엄형 국가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김제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를 포함한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전주, 익산, 순창의 4개 도시와 전주대, 호원대, KTCS 등 지역, 대학, 기업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로컬 배움터 등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학습 격차 없이 배우고 삶의 활력을 찾는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고창군이 농촌마을로 찾아가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동차량 고창 동네 전방을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고창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아 요일별로 운영하는 동네 전방의 첫 판매가 지난 6일 신림면 농암마을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판매 서비스 동네 전방은 생필품과 신선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사회 서비스와 복지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합니다. 오지 마을에 기초 생필품을 공급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가 규제 특례구역인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활용해 드론 기술 개발 실증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1억 5천만 원 규모로 산림과 안전재난, 국산 드론 고도화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증과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감시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등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공공 서비스 가능성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산림과 재난 등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향후 공공 서비스 확대 모델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드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기업들이 상용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수군의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에 인접한 남원 지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발전소 하부댐 후보지인 동화저수지는 장수군보다 남원시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핵심 식수원으로 드러났는데요.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식수원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원과 장수, 임실 등 5개 시군 주민이 함께 쓰는 동화저수지입니다. 장수군이 이 일대에 양수발전소 건립을 검토하면서 인근 남원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이 장수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은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정작 이 댐에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장수군이 아니라 남원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용량을 따져보니 남원시가 전체의 약 41%, 장수군은 23%였습니다. 남원시가 2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하는 사실상 핵심 식수원인 셈입니다. 임실군과 순창군, 곡성군 역시 이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원 지역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이웃 지자체의 생존권을 무시한 비민주적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먹는 물의 오염입니다.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물을 또 퍼올리고 다시 그걸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동화저수지에 펌핑하는 과정에서 와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미세한 진흙과 유기물질들이 부상하면서 이게 탁수가 형성될 수가 있고 또 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응집제 같은 화학약품을 더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취재진이 입수한 댐 관리 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작성한 자료를 봐도 수질 등급 변화나 탁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민단체는 과거 경북 예천 양수발전소에서 발생했던 기름 유출 사고를 예로 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생태 파괴나 이 주민 생존권의 문제를 너무 도외시한다면 장수군에 이 반대하는 그런 주민분들과 또 인접 지자체분들,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함께 반대 운동이라도 돌입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향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인근 지자체와 협의조차 없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면서 불통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전소 구축과 태양광 전력 기반 시설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낮에는 전력이 남고 밤에는 부족한 현 구조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100% 쓰는 아리백 대응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으로 기업 유치와 전력 안정,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대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